26페이지. 자, 요약집을 어디를 펴시냐면 결격 사유 부분 일단 펴세요. 자, 결격 사유 부분. 자, 오늘 결격 사유 부분부터 자, 미리 다 풀어보셨죠? 저번 주보다 또 인원수가 좀 떨어졌네. 요즘 많이 빠지나요? 지금 많이 좀 빠졌구나. 자, 봅시다. 일단 보자. 이제 26페이지에 결격 사유 부분 보겠습니다. 자, 그 26페이지 결격 사유. 자, 결격 사유 되면 어떻게 돼요? 결격 사유 되면 일단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등록 자체를 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또 얘는 등록한 개업공개서는 어떻게 돼요? 등록한 개업공개서라면 등록이 반드시 취소된다. 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결격선이면 어떻게 돼요? 이제 고용인 입장에서는 종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종사하다가 결격선은 어떻게 돼요? 이러면 몇 개월내 해소하라 했죠? 2개월 내 그 사유를 해소하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이 고용인이 결격서야 되면 2개월 내 해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원 또는 임원을 결격서야 되는데, 자, 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아마. 자, 일단 고용인이 결격서야 되면 2개월 내 해소하라. 이거 해소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업무정지. 자, 그러면 사원 또는 임원이 결격서야 된대요. 이 사람을 2개월 내 해소하라 그랬죠. 자, 이거 안 하면 등록 취소, 절대 등록 취소 이렇게 되죠. 자, 두 가지 비교를 일단 해놓으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등록관청은 개업공개서 등이 결격사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격사유자 부분 보죠. 자, 미성년자 일단 그다음에 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자, 미성년자하고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였죠. 자, 미성년자는 일단 어떻게 한다? 시험 볼 수 있어 없어요? 있다 그랬죠. 그래서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OX. 자, 시험 볼 수 있다 그랬죠. 자, 시험 볼 수 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시험 볼 수 있으니까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일단 이거는 맞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만 시험 봐가지고 공인중개사 되더라도 뭐는 못 되는 거예요? 개업 중개사. 앞부분에서 문제 풀면서 잠깐 한번 비슷한 문제 봤을 겁니다. 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이게 시험 볼 수 당연히 있어요. 다만 어떻게 한다? 이때 종사할 수 없고 등록할 수 없다. 자, 일단 그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면 결격에서 벗어나는 거고,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은 어떻게 돼요? 언제 벗어난다? 취소 심판을 받았을 때 벗어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 피성년 후견인데요. 자, 일단 피특정 후견은 결격사에 해당돼야 돼요. 피특정 후견은 결격사에 해당 안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있었죠?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복권되면 바로 결격사에서 벗어난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복권되는 방법이 있었죠. 뭐 있었어요? 세 가지. 면책 결정을 받았거나, 아니면 또 복권 판결을 받았거나, 아니면 또 뭐예요? 10년이 경과되면 복권된다. 복권되면 바로 결격에서 벗어나고, 자, 회생은 결격사 2단이다. 회생은 결격사 해당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형벌을 받는 자였습니다. 금고 이상 실형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됐거나 집행 면제된 거. 자, 일단 종료된 것으로 보는 자까지 포함된다 그랬습니다. 자, 금고 이상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됐다. 만기 출소했다 그랬죠. 그때부터 몇 년? 3년이고요. 집행 종료된 것으로 보는 자. 자, 집행 종료된 것으로 보는 자는 누구예요? 집행 종료된 것으로 보는 자는 가석방. 자, 근데 가석방 받은 사람 자체가 아니었죠. 가석방 받고 나서 어떻게 됐을 때, 남은 형이 끝났을 때, 이때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때부터 몇 년? 3년. 그러니까
가석방으로 풀려난 시점부터 3년이라 남은 형이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3년이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또 이제 집행 면제된 날. 자, 집행 면제는요. 집행 면제는 뭐가 집행 면제예요? 특별 사면. 자, 여러분들 이제 사면하면 그 밑에 특별 사면하고 그다음에 일반 사면이 있었죠. 자, 특별 사면은 남은 형을 면제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남은 형을 면제시킨다. 그래서 일단 내가 징역 3년 선고받고 교도소에 있다가 2년 만에 특별 사면을 받으면 자, 남은 1년이 면제되죠. 결론은 어떻게 돼요? 결론은 자, 내가 몇 년 받은 것 같다? 2년 받은 것 같다라고 썼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일반 사면은 어떻게 돼요? 일반 사면은 있었던 것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없애주는 거라 그랬죠? 있었던 것을 아예 없애준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면을 받으면 바로 적용에서 벗어난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집행면제에 보면 이게 문제 있길래 잠깐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자, 집행면제는 제가 이걸 다루지 않고 넘어갔었는데 특별사면 대 집행면제고요. 자, 법률의 개정, 형해시원서. 아마 지금 문제 풀다 보니까 제가 법률의 개정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자, 이 세 가지가 집행면제예요. 이게 제가 이제 특별사면만 집중적으로 시험 문제 나온 걸 집중적으로 했는데 자, 법률의 개정이란 처음에는 죄가 됐다가 나중에는 죄가 안 됐을 때 이때 저 법률의 개정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죄를 저질러 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와중에 그 죄가 어떻게 돼요? 죄 안 됨으로 법이 바뀐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대표적이냐면 네, 맞아요. 간통죄. 간통죄가 지금 죄 안 됨으로 되는 게 한 10년 정도 됐나요? 한 10년 정도 됐죠? 자, 내가 지금 간통죄로다가 걸려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교도소에 있는 와중에 뭐가 된 거예요? 간통죄가 죄안됨으로 법이 개정된 거죠. 그러면 교도소에 있다가 이제 죄안됨으로 개정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풀려나야죠? 그럼 남은 형이 면제되는 거예요. 면제되면서 풀려나는. 자, 그게 그건 집행면제의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뭐 기왕 본 거 형의 시효완성이라고 있는데 자, 그 형의 시효완성은 아주 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형을 선고를 해놓고 일반적으로 집행을 해줘야죠. 근데 집행을 일정 기간 안 하면 시효가 완성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주 극히 드문 건데 여러분들 이제 봅시다. 저기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교도소 가죠. 교도소 가면 바로 나오죠. 어디로 가요? 예. 네, 그것도 멀쩡하게 들어갔다가 휠체어 타고 나오죠. 그래서 병원 갑니다. 그럼 교도소에서 병원으로 갔어요. 이게 집행된 거예요? 안 된 거죠? 자, 이런 기간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단은 시효가 완성됩니다. 근데 요즘은 거의 그렇게 드물다 그랬죠? 집행 정지 처분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케이스는 좀 드물고 근데 이제 외국에서 형 받은 경우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 이제 해외여행 갔다가 뭡니까 저기 그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태국으로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태국으로 뭡니까 여행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그 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그 나라 법에 의해서 처벌받겠죠. 교도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라 들어갔다가 이제 나옵니다. 형이 끝나면 근데 나오면 그냥 가세요가 아니고 범죄자는 강제 추방을 해요. 여러분들 강제 추방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여기서 추방을 어떻게 하느냐? 비행기에 태워줍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가는 비행기에 태워줘요. 태워주면 우리나라에 와서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네, 경찰들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잡아갑니다. 왜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죠? 그러니까 다시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다시 처벌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나라에서 그 형을 살았죠? 그 산 형을 빼주는 게 바로 이제 외국에서 형 받은 경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태국에서 징역 1년 선고받았어요. 우리나라에서 다시 재판해 보니까 징역 2년이에요. 그럼 거기서 1년 살았죠? 1년을 빼주는 그것도 집행면제다. 근데 이제 집행면제와 관련된 부분은 특별사면 요 하나 가지고 대부분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그것만 갖고 좀 기억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금고사형에 집행유예 받고 유예기한 중 있는 자. 자, 일단 집행유예란 뭐라 했어요?
형을 선고하는데 그 집행을 미루는 거라 그랬죠. 자, 우리 집행유예 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유예 기간 동안이 결격사유고 끝나면 결격에서 벗어난다. 이제 선고유예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자,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후 3년이 경고되지 않은 자. 자,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되면 3년. 그다음에 또 자격 정지되면 언제까지요? 정지 기간 동안. 자, 그다음에 또 등록 취소되면, 자, 중개업 등록이 취소되면 몇 년간 결격사유? 3년간 결격사유다. 근데 이때 3년 적용되지 않은 게 있었죠? 취소된다 하더라도 3년 자체가 적용되지 않은 거 뭐 있었어요? 사기결, 사망예산, 그다음에 기준미달, 결격사유. 자, 사망예산, 기준미달, 결격사유 요 세 가지로 등록되면 일단은 그 3년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 사망예산에서는 해산 부분이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자, 이렇게 문제 나옵니다. 법인이 해산한 경우, 법인이 해산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대표자나 사원이면은 3년간 결격사유가 됩니다. 해산으로 등록 취소됐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이 3년 적용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기준미달. 자, 기준미달까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될 거고, 자, 결격사유 때문에 등록 취소된다. 그럼 3년 적용하지 않는다. 왜 3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3년 적용되지 않는 이유? 이중으로 계산되는 거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3년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제가 아마 이 케이스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2022년 1월 1일 날 어떤 개업중개사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습니다. 자, 일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요. 자, 개업중개사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럼 뭐에 해당돼요? 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다 뭐에 해당되죠? 결격사유에 해당되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이제 개업중개사 결격사유가 되니까 2월 1일 날 어떻게 한다? 등록이 취소됐다. 자, 이 사람 왜 등록 취소됐죠? 등록 취소된 이유가 뭐예요? 뭐에 해당되니까? 결격사유에 해당되니까. 자, 그럼 이때 자, 이 사람 언제부터 결격에서 벗어난다? 벗어난 시기 24년. 자, 근데 왜 2월이래요? 자, 일단 이것 지금 뭐 때문에 등록 취소됐죠? 결격사유 때문에 됐죠? 그럼 결격사유 때문에 등록 취소됐다면 뭐 적용하지 않는다? 등록 취소 3년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 벌써 1월달, 3월달, 5월달에도 지금 했던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아예 신경 쓰지 말라 그랬죠. 자, 결격사유 때문에 등록 취소되면 등록 취소 3년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이거 신경 쓰지 말고 뭐만 계산하라? 네, 이것만 계산하라. 그럼 이걸로 계산하면 2025년이 되줘야죠. 23년, 4년, 5년 되줘야죠. 이게 근데 왜 24년에 놓고 2월 달이에요? 자, 일단은 이거 신경 쓰지 말고 뭐만? 이것만. 그러니까 24년 몇 월 며칠? 1월 1일. 자,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이해 부분이 좀 상당히 힘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폐업 기간 공지하는 부분이 있었죠. 자, 폐업 후 다시 등록한 기업공개사가 폐업 전행위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폐업 기간을 어떻게 한다? 공제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폐업 신고 후 다시 등록한 기업공개사가 폐업 전행위로 등록 취소된다면 폐업 기간 빼준다. 왜 폐업 기간 빼준다 그랬어요? 폐업 기간 빼주는 이유. 폐업 기간 동안 뭐 안 했죠? 예, 업무를 안 했죠. 그래서 폐업 기간을 빼준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에 리얼 부분에 보면 업무정지 처분받고 폐업 신고한자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고되지 않은 자. 자, 업무정지는 그 자체는 결격사 아니라고 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업무정지 자체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업무정지 자체는 결격사유에 되지 않는데 업무정지 기간 중에 뭐 하면? 폐업하면. 자, 그러면 폐업하면 어떻게 돼요?
등록 효력이 없어지죠. 등록이 없어지니까 업무정지 효력도 없어지죠. 그러니까 다시 등록할 수 있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을 뭘로 만들어서 결격서를 만들어서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이 규정이 그 규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자, 사유 발생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 위반 행위가 있었을 때는 있었는데 그 위반 행위 때문에 업무정지 받을 때는 어떻게 돼요? 없는 사람. 너도 그때 있었으니까 책임져라라고 했었죠. 자, 봅시다. 2022년 1월 1일 날, 자, 갑법인에서 업무정지 행위를 했다. 자, 갑법인에서 업무정지 행위를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A라는 임원과 그 다음에 B라는 임원, 두 사람이 임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 1일 날 A라는 임원이 사임하고 나갔네요. 사임하고 나갔는데 3월 1일 날 갑법인이 업무정지를 받았습니다. 3개월 업무정지 받았다. 자, 봅시다. 여기에 뭐 때문에 업무정지 받은 거예요, 이거? 업무정지 받은 이유. 1월 1일 날 업무정지 위반 행위가 있었죠. 요게 언제 들켜가지고 요때 들켜서 업무정지 받은 거예요. 자, 이때 사유 발생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는 누구예요? 네, A. B는요? 자, B는 여기에 계속 근무하고 있죠? 예, B는 상관없어요. 이었던 자는 A. 너 그때 있었는데 지금 없죠? 그래서 이때 너도 3개월 동안, 요 받은 3개월 동안 너도 결격서이다. 자, 요렇게 된 것이 요 사유예요. 그 다음에, 자, 이 법 위반하여 300만 원에서 벌금 선고받고 몇 년 경고되지 않은 자? 3년 경고되지 않은 자 그랬습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법과 다른 법을 동시에 위반한 경우, 이때는 어떻게 한다? 벌금형을 분리선고하라 그랬었죠. 자, 이제 사원 또는 임원 중 결격사에 대한 자가 법이 있다면 2개월 해설을, 이건 아까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문제 한번 보죠. 자, 결격 사유는 가능하면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것도 어려운 것, 뭐 이거는 난이도가 높은 건 거의 없지만, 자, 이제 27번 보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법 제10조 등록의 결격서에 대한 효과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을 했네요. 1번에, 자, 결격서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을 할 수 없다. 일단 등록할 수 없고 종사 못한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개업중개사가 중개업을 영위하던 중 결격서에 해당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등록이 반드시 절대 등록 취소죠. 자,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 개업중개사가 중개업을 영위하던 중 결격서에 해당되면 그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왜겠어요? 틀리죠. 할 수 있다는 뭐예요? 상대 등록 취소죠. 자, 상대 등록 취소는 일단은 여기에는 해당 없죠.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시험 문제 곧잘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제 연습하고 풀 때 맞는 거 그냥 맞구나 넘어가는 게 아니라 중개사법, 특히 중개사법은 항상 지문에서 어떻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생각 한번 하면서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 그 문장 보는 능력 훨씬 올라가요. 그러니까 중개사법 공부할 때 맨날 글자 하나 바꾸고 뭐 하나 바꾸다가 짜증나죠? 짜증나고 이거 문제 저 하나 때문에 막 틀리고 그러는데 공부할 때 그렇게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맞는 내용이죠. 어쨌든 2번이 이거 그러면 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리겠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3번에 결격서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개사, 중개보전, 개공개, 범사원 때이면 될 수 없다. 종사 못하고 등록 못하죠. 그다음에 중개법인의 임원 중 1인이 결격서에 된 경우 2월 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등록이 취소된다. 자, 절대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5번에 개업공개사가 결격사에 해당하면 그때로부터 등록 이력이 소멸되고,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원 벌금에 처한다. 자, 일단 봅시다.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일단은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죠. 결격 써야 된다고 해서 형벌되는 건 아니죠. 예, 이거는 뭐 아마 나올 일은 없고 앞에 문장이 아주 잘 나왔어요. 한 5번 정도 나왔을 겁니다. 앞에 문장. 자, 결격사 되면 등록여력이 소멸된다. 요거는 벌써 한 32회 동안 한 5번 나온 것 같아요. 자, 봅시다. 등록여력이 소멸되는 게 뭐 있었죠? 저번 주에 배웠던 거 중격 등록. 자, 사망, 그 다음에 해산, 그 다음에 또 기준입니다. 사기결혼 여기 결격서에서 나오는 건데. 그 생각 나올 것 같더라. 사망, 해산, 그 다음에 또 폐업, 신고. 이게 사기결이 나올 것 같아요. 딱 머릿속에. 자, 사망, 해산, 그 다음에 또 폐업, 신고, 그 다음에 또 등록, 취소. 요거 저번 주에 거의 마지막에 배웠던 거죠. 사망, 해산했을 때 폐업, 신고, 등록, 취소. 요거는 등록여력이 어떻게 한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격사에 해당된다. 등록여력 소멸되나요? 제가 이거는 한번 기본 강의 때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언제 했냐면 그 문제 기본서 문제 설명할 때 기본서 문제 풀을 때 잠깐 했던 것 같은데요. 자, 개업공개사가 제가 이 케이스가 실제 있었습니다. 자, 개업공개사가 교통사고 내가지고 징역 6개월인가?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케이스가 실제 있었어요. 옛날에. 그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면 어떻게 돼요? 결격사 해당 되지요? 근데 그거를 관찰해서 모르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이 쑥 지나가 버렸죠. 그냥 넘어간 겁니다. 요즘은 지금 다 이게 점수한방이 되고 다 통지가 된다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게 통지가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격사에 해당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효력 소멸되는 건 아니다. 들켜가지고 뭐가 됐을 때 등록이 취소돼야지만 효력 소멸됩니다. 자, 그러니까 절대 등록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해서 다 효력이 소멸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앞문장, 뒤에 문장은 여러분들 뭐 어차피 형벌은 여러분들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앞문장은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거니까 좀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28번. 자, 공인중개사법상 등록의 결격사유 등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1번에 파산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으나 중개보존이 될 수 있다. 일단 파산자 공인중개사 될 수 있죠. 파산자도 공부하는 사람 있죠. 그 다음에 중개보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될 수 있고 중개보존 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자, 금고 이상형의 집행이 받은 자는 어떤 경우에든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시험 볼 수 있죠. 자, 일단은 결격사유자 중에서 시험 볼 수 없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결격사유자 중에서 여러분 지금 현재 배우는 등록의 결격사 있죠? 그 중에서 시험 못 보는 사람, 시험 못 보는 사람 딱 한 명 있어요. 사망은 결격사유 아니죠. 이거 부정행위는 결격사유 자체가 아니라 그랬죠. 부정행위자 자체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다만 시험은 못 본 뿐이고 뭐 사망은 죽었으니까 이건 아예 진짜 이건 시험 못 보는구나. 진짜 그렇네. 자, 그렇죠. 자격 취소. 자, 등록의 결격서에서 딱 시험 못 보는 사람 한 사람 자격 취소자. 그 사람 빼놓고는 다 시험 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도 시험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다 시험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부칙개혁공개사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자, 봅시다. 등록 취소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자, 일단 등록이 취소된 거예요. 자, 이건 여러분들 좀 생각해 봐도 돼요. 개업공개사가 등록이 취소됐어요. 시험 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자격 취소가 아니고 등록 취소 때문에 당연히 시험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죠. 제 수강생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부천 저쪽에 서울 옆에 부천이 있거든요. 얘 부치개업공개사인데 뭐가 저기 뭐야 그 이 사람이 뭘 잘했냐면 땅 이게 사가지고 뭐 하는 걸 잘했거든요. 그거가 걸려가지고 등록 취소됐습니다. 돈이 뭐하냐 그래서 수강생으로 직접 학원을 먹은 거예요. 이게 2000년도 중반 얘기인데요. 지금은 없지만 그러니까 등록 취소되니까 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라 모르겠다. 공인중개사 공부나 하자. 그래서 나이가 거의 60대 초중반 62인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2년 만에 자격증 땄어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당연히 등록은 뭐 1년 돈 더 있어야지만 되죠. 등록 취소되면 결격서 3년 일단 해당되니까. 그러나 어쨌든 공인중개사는 자격 땄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4번에 등록관청은 개업공개사 등이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4번 부 맞죠? 그래서 등록관청이 결격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에 개업공개사가 결격사에 해당되게 된 중개보존을 10일 이내 해소하지 않으면 6월에 업무정지 받을 수 있다. 중개보존 요거 일단 결격사 내면 해소하라 그랬죠. 언제까지요? 예, 2개월. 사원 또는 임원도 마찬가지 2개월이죠. 다시 한번 합니다. 자, 고용인을 2개월로 해소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사원 또는 임원을 2개월로 해소하지 않으면 예, 요거는 자격 뭡니까? 절대등록 취소. 사원 또는 임원 하면 뭡니까? 절대등록 취소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공개사법상 개업공개사 등이 될 수 있는 자만으로 묶인 것은 자, 피성년 후견이나 꾸준히 치료하여 정신력 회복한 자 회복했습니다. 그럼 결격에서 벗어나나요? 법원에 취소 심판 받아야지만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후견인의 동의를 얻은 피한자 후견인 동의받아도 안 되죠. 자, 그 다음 법원으로부터 개인 회생 괴 인가를 받고 회생 절차 있는 중 회생 결격사 해당 안 되죠. 파산 선고 받았으나 복권 신청한 자 복권 돼야지만 되죠. 신청만 되고는 안 되죠. 만 18세에는 혼인하여 성년이 의제된 자 의제 성년 인정 안 된다 그랬죠. 30번 자, 10조상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은 자는 있습니다. 형법 위반하여 징역 1년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어 1년이 경과된 자 3년 변호사법 위반으로 금고 6개월형의 선고를 받았으나 법률의 변경으로 인하여 집행이 면제되어 3년이 경과된 자 아까 법률 변경 얘기했었죠. 자, 그러니까 잡혀갔을 때는 있었는데 교도소 있을 때 없어진 제도가 없어졌을 때 나오는 거죠. 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면제됐죠? 그때부터 몇 년? 3년. 그러니까 이번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네요. 자, 지금 47페이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건축법 위반하여 징역 1년 선고받고 3년 경과된 자 일단 여기서 이제 요 문장도 여러분들 까딱하면 쏘을 수 있습니다. 징역 1년 선고받고 끝나고부터 3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1년 더 있어야지만 되죠.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 위반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받고 2년 경과된 자 집행유예 4년이니까 어떻게 돼요? 4년 돼야 되니까 2년 더 있어야지만 되죠. 자신의 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300만 원 벌금 선고받고 1년 경과된 자 아직 2년 더 있어야지만 되죠.